안녕하세요.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시니어 건강 채널 백세 담소 TV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채널은 자극적인 정보보다는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게 만들어드리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엔 마음에 걸리는 몸의 신호들, 그런 이야기들을 차분히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백세담소 TV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여러분의 건강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응원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조금 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운동 1분, 당신의 죽었던 뇌가 다시 깨어납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저 역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또 과장된 이야기 아닐까? 이 나이에 뇌가 다시 깨어난다는 게 말이 될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제목을 보면 바로 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자신에게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고 방금 하려던 말을 중간에 잊어버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서 있다가 내가 뭘 찾으려고 했지 하고 멍해지는 순간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책을 읽을 때였습니다. 같은 문장을 3번, 4번 다시 읽게 되는데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글자를 보고 있는데 머리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뇌가 조금씩 쉬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병원에 가보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앞으로 더 느려질 수도 있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연구 자료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주 간단한 움직임, 단 1분 정도의 짧은 운동이 뇌로 가는 혈류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잠들어 있던 뇌신경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운동이라면 땀이 나고 숨이 차야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운동도 아니었고 심장을 혹사시키는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움직임 그 자체가 아니라 뇌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을 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뇌는 이제 쓸 일이 줄었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그 순간부터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하고 반응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뇌가 아직 쓰이고 있다라는 신호를 받으면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하지 않던 방의 불을 다시 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날 집에서 혼자 그 1분짜리 운동을 처음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일 수도 있었지만 그날 밤 책을 읽는데 글자가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딱 1분, 정말 바쁜 날에도 귀찮은 날에도 이 운동만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이 조금 더 빨리 떠오르고 사람 얼굴과 이름이 잘 연결되고 하루가 덜 멍해졌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많은 시니어분들이 따라 해보고 정말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 1분짜리 운동에 대해 차분히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래 이랬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오늘은 조금 다른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가 잠시 쉬고 있었을 뿐일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1분 운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위험하지 않은지, 그리고 누가 해도 되는지 아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깨워달라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운동이라면 몸이 좀 힘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은 이 나이에 뇌가 좋아진다는 말은 솔직히 너무 희망 섞인 이야기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운동은 숨이 차고 땀이 나고 근육이 당기는 이미지입니다. 젊을 때야 그런 운동이 오히려 개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운동은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부터 멀어집니다. 괜히 무리했다가 며칠을 아플까봐 혹은 다칠까봐 스스로를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이 1분짜리 움직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운동과는 조금 다릅니다. 땀이 날 정도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숨이 가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몸이 아니라 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가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신호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뇌는 가만히 있는 상태보다 아주 미세한 자극이라도 반복해서 받을 때 더 오래 활성 상태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꼭 어려운 계산을 하거나 복잡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단순한 움직임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좌우를 번갈아 사용하는 움직임은 뇌의 양쪽을 동시에 쓰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신경 연결을 자극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 일상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루 중에 뇌를 제대로 쓰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니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틀고 익숙한 뉴스나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길로 산책을 나가고 비슷한 사람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 편안하긴 하지만 뇌 입장에서는 아주 익숙한 하루의 반복이었던 셈입니다. 익숙함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함은 우리를 안정시켜줍니다. 다만 문제는 익숙함만 계속되면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신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뇌는 조금씩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합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집중이 오래가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는 멍한 느낌은 바로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분을 운동이라기보다는 신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가 아직 나를 쓰고 있다는 신호, 오늘도 내 뇌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 신호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작고 부담 없는 신호일수록 매일 보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1분을 시작했을 때 저는 효과를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그만두게 될까 봐서였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 잠깐 몸을 움직이고 끝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겁다든지, 대화 중에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든지 하는 변화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너무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변화는 부담을 주지만 작은 변화는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구나 하고 말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그런데 그렇다고 병원에 가기엔 애매한 상태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이 1분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약을 대신할 수는 없고 치료를 약속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돌보는 시작점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1분짜리 움직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되는지, 왜 좌우를 번갈아 쓰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히 더 천천히 접근해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뇌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말을 걸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1분 동안 도대체 뭘 하면 되느냐? 정말 그렇게 간단한 움직임으로도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처음엔 이 부분이 가장 믿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여서 오히려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1분짜리 움직임의 핵심은 복잡함이 아니라 교차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사용한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을 움직이면서 왼쪽 무릎이나 허벅지를 가볍게 터치하고 그 다음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이나 허벅지를 터치하는 식입니다. 서서 해도 되고 의자에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무릎이 불편하다면 다리를 들지 않고 손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좌우를 번갈아 사용하는 동작이 왜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 뇌는 좌우가 나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협력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협력이 줄어들기 쉽다고 합니다. 특히 일상이 단조로워질수록 한쪽만 반복해서 쓰는 경향이 생깁니다. 의학적으로도 좌우를 번갈아 사용하는 움직임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쓰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뇌 입장에서 보면 한쪽만 쓰다가 양쪽을 같이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뇌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신호를 주고받게 됩니다. 처음 이 동작을 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느낌, 그리고 약간 어색하다는 느낌입니다. 손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몸이 헷갈리고 리듬이 자꾸 깨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어색함이 바로 뇌가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자꾸 헷갈려서 혼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놀이하듯이 움직이고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머리가 조금 정리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뚜렷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동작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서가 틀려도 괜찮고 리듬이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실수가 뇌를 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좌우를 번갈아 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다는 점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점수도 없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1분일 뿐입니다. 처음부터 매일 하겠다고 마음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부담 없이 시작하는 쪽이 훨씬 오래 갑니다. 이 1분은 노력의 시간이 아니라 허락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나를 위해 써도 된다는 허락 말입니다. 저는 이 1분을 아침에 주로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뇌에게 오늘도 같이 가보자 하고 말을 거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심 이후 멍해질 때 해도 좋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그리고 부담 없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1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예를 들면 언제쯤 변화를 느끼는지, 혹시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이 1분을 어떻게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뇌는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언제쯤 달라지느냐, 며칠 하면 느껴지느냐 하는 질문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했으면 결과를 알고 싶고 변화가 느껴져야 계속할 힘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분이 하루 이틀 만에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처음 며칠 동안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모르겠다는 그 상태에서도 저는 그 1분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힘들면 포기하게 됩니다. 몸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마음이 부담돼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부는 이상하게도 포기할 이유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땀이 나지도 않고 숨이 차지도 않고 끝나고 나서 피곤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멍한 시간이 조금 줄어든 것 같고, 대화하다가 말이 막히는 순간이 예전보다 덜해진 것 같고, 책을 읽을 때 문장이 조금 더 잘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어제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지점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늘 큰 변화를 기대하다가 그게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몸의 변화라는 건 대부분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요즘은 덜 불편하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뇌는 단기간에 확 바뀌기보다는 반복되는 자극에 조금씩 적응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1분이 의미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해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매일 할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걸 하다가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불편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 일부는 어디까지나 편안함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불편함이 생긴다면 그건 지금 내 몸에 맞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해도 충분하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좌우를 번갈아 쓰는 동작의 범위는 아주 작아도 됩니다. 팔을 크게 들 필요도 없고 다리를 높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손만 움직여도 괜찮고 시선만 좌우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번갈아 사용한다는 원칙뿐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여러 운동을 시도해 보셨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헬스장 등록했다가 몇 번 못 가고 끝난 경험, 집에서 운동기구를 사두고 빨래거리가 된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더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또 실패할까봐 시작 자체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분을 성공해야 하는 운동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없는 시간, 그냥 지나가도 되고 남아도 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남았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시간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제 하루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1분을 일상 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혼자 할 때와 누군가와 함께 할 때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의 하루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은 그저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화는 서두르지 않을 때 가장 오래 남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1분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언제 하면 좋을지에 대해 굳이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이 좋을까, 저녁이 좋을까, 시간을 정해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두면 오히려 부담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못했네, 오늘은 또 놓쳤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대신 상황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물을 마신 뒤, 혹은 TV 광고가 나오는 잠깐의 틈,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 이불을 정리하고 나서처럼 이미 매일 반복되는 행동 옆에 1분을 살짝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 1분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과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좋았던 이유는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한다는 말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하루는 이미 할 일로 가득 차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는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살짝 겹쳐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할 때와 누군가와 함께 할 때의 느낌도 조금 달랐습니다. 혼자 할 때는 조용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고,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괜히 웃음이 나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마주 앉아 이거 해봤어? 하며 같이 움직여보면 그 1분이 대화의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할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냐며 웃다가 어느새 서로의 몸 상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즘 어떤 점이 불편한지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 1분이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서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 1분이 단순히 뇌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이야기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서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좋은 분위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귀찮고, 어떤 날은 그냥 건너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은 그냥 쉬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줬습니다. 이 1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선택으로 남겨두니 다시 돌아오기가 더 쉬웠습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고 해서 죄책감이 들지 않으니 다시 시작하는데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을 하루 빼먹으면 이제 다 틀렸네라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이 1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어느 날 한 번 놓치고 나서 그 다음이 어려워졌던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분을 길게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을 함께 갈 수 있는 습관으로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1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듣게 되는 괜히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뇌 이야기에서 시작했지만 사실 이 1분은 마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저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습관은 거창할 필요가 없고 오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1분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뇌가 맑아진다거나 집중이 조금 나아진다는 쪽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내가 예전보다 덜 조급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느긋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괜히 짜증이 나거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쉽게 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게 되고 또 그 실망이 쌓여 하루가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분을 하면서부터는 그런 감정들이 예전만큼 크게 올라오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였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하루 중에 단 1분이라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쓰는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이 하루의 균형을 조금씩 잡아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몸을 천천히 움직이며 호흡을 고르는 시간은 긴장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가 과도하게 긴장한 상태에서는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몸과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면 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 1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백세담소 TV로 도착하는 사연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좋아졌다기보다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만큼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런 말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변화라는 건 꼭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사연들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쉽게 복잡해집니다. 괜히 지난 일을 떠올리며 후회하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분을 하면서는 그런 생각들이 잠시 멈춥니다. 손과 발, 좌우를 번갈아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이 그 움직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조용해집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중에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상처럼 거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이 어중간한 1분이 오히려 저에게는 딱 맞았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마음이 복잡하고 이 1분을 해도 생각이 가라앉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날에도 그래도 나는 나를 위해 1분을 썼다는 사실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몸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들 말입니다. 저는 이 1분이 그런 분들께도 조심스럽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위로는 아니더라도 잠깐 숨을 고를 수 있는 틈 정도는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1분을 계속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또 다른 변화, 바로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보다 말을 꺼내는 게 덜 부담스러워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편해졌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지금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뇌를 깨우는 일은 결국 마음을 돌보는 일과도 이어져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1분을 계속 이어가면서 또 하나 느끼게 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창한 자신감이 아니라 아주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자신감 말입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괜히 망설여지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피곤함부터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신감이라는 것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나 아직 괜찮다는 신호를 자주 보내줄수록 그 신호가 쌓여서 마음의 바탕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1분은 저에게 그런 신호를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았다는 느낌 말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화 중간에 말이 끊길까봐 혹시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잊어버릴까봐 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걱정이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말을 이어가지는 못해도 괜찮아. 잠깐 생각하면 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반복적인 움직임과 일정한 루틴은 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정감이 생기면 불필요한 긴장이 줄어들고 그만큼 표현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아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릴 거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을 아직은 조금씩 되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세 담소 TV로 도착하는 사연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예전보다 덜 부담스러워졌어요. 손주랑 이야기할 때도 머뭇거리지 않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물론 이 1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말이 막히는 날도 있고 괜히 기운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날에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 이제는 오늘은 좀 그런 날이구나 하고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뇌도 그만큼 편안해집니다. 저는 이 연결이 참 신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나이 때문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뒤로 물리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 1분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아직 괜찮다고 말해주는 시간으로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1분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생긴 또 다른 변화, 바로 일상의 만족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가 예전보다 조금 더 꽉 찬 느낌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반복 속에서 자라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1분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어느새 저녁이 되고 특별히 한 게 없는데도 괜히 피곤한 하루가 끝나 있곤 했습니다. 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에 작은 표시 하나가 생긴 느낌입니다. 그 표시가 바로 이 1분입니다. 오늘도 이 1분을 했다는 기억 하나가 하루를 조금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하루가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루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삶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시간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하루는 조금 다르게 남습니다. 이 1분은 저에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떠밀려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한 시간 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일상에 작은 루틴이 생기면 시간에 대한 인식이 또렷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하루라도 무작정 흘러가는 하루와 중간중간 의미 있는 지점이 있는 하루는 뇌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이 참 와닿았습니다. 요즘 하루가 조금 덜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도 별거 없었네라는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었다면 요즘은 그래도 오늘 이건 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이건이 아주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게 됩니다. 백세담소 TV로 들어오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많습니다. 하루가 전보다 덜 허무해요. 별일 없는데도 마음이 덜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이 1분이 단순히 몸이나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감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큰 일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뛰어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만족감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낮아진 기준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에게 맞는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1분은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해내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나름대로 잘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 말입니다. 그 기준이 생기니 하루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하루가 자꾸 허전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은 없는데 그렇다고 좋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하루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이 1분을 조심스럽게 건네고 싶습니다. 하루의 작은 점 하나를 찍어주는 시간으로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1분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느끼게 된 마지막 변화, 바로 나이 듦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몸과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는 길이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점들이 찍혀 있었는지로 기억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1분을 이어가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나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것들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예전만큼 빠르지 않은 몸,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은 기억,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늘 줄어드는 것,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1분을 꾸준히 하다 보니 나이를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몸과 마음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리더라도 작더라도 아직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변화를 느끼면 먼저 겁이 났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하는 생각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아직은 괜찮아.
지금도 움직이고 있잖아.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의학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완벽한 기능이 아니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최고점을 찍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완만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일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더 좋아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를 조금 더 오래 지켜주는 역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나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부터 했다면 이제는 이 나이에도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말 한마디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백세담소 TV로 보내주신 이야기들 중에도 이런 고백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보다 특별히 더 잘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요즘은 저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게 됐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해지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더 엄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탓하고 예전과 비교하며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부는 그런 비교를 잠시 멈추게 해줍니다.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나이라는 말 앞에서 자꾸 움츠러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멈춤의 이유가 아니라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부드럽게 가라는 신호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 1분을 어떻게 마음속에 남기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내일을 조금 덜 부담스럽게 맞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이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단지 1분짜리 움직임 하나를 소개하는 방송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1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까지 조금씩 바꾸어 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방송의 제목은 조금 자극적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죽었던 뇌가 다시 깨어난다라는 말이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뇌가 다시 깨어난다는 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다시 느끼기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너무 많은 것을 당연히 내려놓습니다. 기억이 조금 흐릿해지는 것도, 집중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마음이 쉽게 지치는 것도 모두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일조차 줄어들게 됩니다. 괜찮니? 라고 묻기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 일부는 그 흐름을 아주 조금 바꿔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나에게 말을 거는 시간. 지금도 나는 쓰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시간 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루는 전과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고 매일 빠짐없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일부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하고 부담이 아니라 여유여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것도 이미 변화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변화는 늘 그렇게 조용하게 옵니다.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지 않고 살짝 노크만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소리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백세담소 TV는 앞으로도 이렇게 조용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겁주지 않고 몰아붙이지 않고 대신 옆에 앉아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방송.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방송 말입니다. 오늘 이 1분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 어딘가에 작은 자리를 하나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오래 남아서 어느 날 문득 떠올랐으면 합니다. 아,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지 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는 시니어 건강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 100세 담소TV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